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담화를 발표했지만 대통령 퇴진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였고 농민과 일반 시민까지 동참해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근무복 차림의 노동자들이 창원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일터를 비우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겁니다. 경남에서만 4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3차 담화를 저희들 민주노총이 받아봤을 때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노동자들을 속이는 것이고 기망하는 것이다. 모든 총력과 힘을 모아서 저희들은 투쟁할 겁니다. 농민들도 트랙터 등 농기계와 트럭 20여 대를 끌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1시간여 동안 시청과 도청 등 도로를 돌며 박근혜 정권의 쌀값 정책과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30년 전에 쌀값으로 현재를 살아가려면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쌀값을 올려달라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 농락하고. 상인과 학생 등 일반 시민들도 시위에 동참하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회를, 정의를,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의 불복종으로 대항할 것입니다.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주말 촛불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창조경제센터 내년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곳에서 창업한 기업들이 기술을 선보이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기업들은 투자자를 상대로 설득의 안간힘을 썼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보조 배터리를 개발하는 한 창업 기업. 보육 기업으로 중국에서 68억 원어치 계약을 성사했지만 제품 생산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투자 설명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역에서 투자자 10명 이상이 모인 흔치 않은 자리,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시장 전망을 설명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 장점을 수혜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처럼 이렇게 잘 지원이 되어준다면 아주 좋을 거라고. 최순실 게이트로 창조경제센터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14개 참여 업체는 투자자 설득에 여념이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꼼꼼하게 업체들의 기술력과 전망 등을 따져 살핍니다. 업체들 이제 상담도 하고 미팅도 하고 하면서 이제 좋은 업체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이제 투자하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기업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창조경제센터의 내년도 사업 계획은 불투명합니다. 내년 예산 전액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 지금까지 애를 쏟고 공을 들여온 보육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속 여부를 떠나 창업 기업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친형을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상해치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교통사고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자동차로 형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씨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며 상해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취를 감춘 줄 알았던 사설 심부름센터, 이른바 흥신소가 인터넷을 통해 아직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구청 주민센터를 압수수색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컴퓨터입니다. 공무원 외 접근이 금지된 정부 행정망 접속이 이루어지고 마우스패드 밑에는 공무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관행적으로 서류 발급을 맡긴 겁니다. 흥신소 심부름센터는 이런 관리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의뢰인이 건당 40에서 50만 원씩 주고 개인정보를 요청해 오면 심부름센터는 사회복무요원에게 10에서 20만 원의 조회를 맡깁니다. 그다음 사회복무요원이 빼내준 혼인, 가족관계, 재산정보 등을 의뢰인에게 넘겼습니다.
후에 막 돈 좀 벌었을까 해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생각이 너무 작았던 것 같아요. 심부름 센터는 이런 체계를 갖춘 뒤 지난해 4월부터 410여 차례에 걸쳐 각종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해 1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소홀히 다룬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총책 46살 진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의뢰한 대부업자와 주부 등 29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빨간 속살에 참다래나 털이 없어 껍질째 먹는 참다래. 듣기에도 생소하실 텐데요. 참다래의 수요가 늘면서 농촌진흥청이 다양한 색과 모양을 갖춘 기능성 참다래를 잇따라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다래 품종 개발을 위해 육묘를 생산하는 온실입니다. 온실을 거쳐간 묘목들은 과수원에서 반복 테스트를 거친 뒤 새로운 품종의 참다래로 탄생합니다. 수확한 참다래를 자르자 과심 주변 빨간 고리가 발견됩니다. 빨간 속살에 빗대 레드비타로 이름 붙여진 이 참다래는 기존 품종보다 2배 많은 140mg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레드비타라고 지은 이유가 비타민C가 굉장히 많다 그런 거기 때문에 건강과일이라는 걸 더 부각시켜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껍질에 털이 없는 스키니 그린도 있습니다. 산에 자생하는 야생다래를 개량해 만들었는데 부피가 작아 한 입에 먹을 수 있습니다. 녹색의 속살을 띤 감록은 맛을 개량한 품종으로 당도를 높이고 신맛을 줄였습니다. 농진청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참다래 품종 개발을 시작해 최근까지 모두 21개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이 결과 지난 2006년까지 0%였던 국산 품종 보급률은 지난해 21.7%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보다 우리 기후에 맞는 그런 품종이나 그다음에 농가에서 백예종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강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이 개발돼 가지고 농진청은 신품종 개발을 확대, 오는 2020년까지 국산 품종 보급률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날짜도 날씨도 완연한 겨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어제 내린 비구름이 완전히 거치지 못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안개도 무척이나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도 올라가겠습니다.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먼지는 바람이 불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단 강풍의 영향을 받아 내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창원의 기온 1도, 그 밖에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10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옷차림을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상공에는 구름량 가득한 모습이지만 오후로 갈수록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의 오전 기온 8도, 거제는 1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가장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은 통영 14도, 창원과 김해 13도, 창녕과 함안은 12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 자체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고 한낮에는 진주 13도, 산청과 거창 1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5m로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농협이 금요 직거래 장터에서 배추와 무 등을 할인해 판매하는 김장채소 특판전을 엽니다. 현대로템이 창원 지역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정 100곳에 전기배트와 이불 등 동전기 용품을 지원했습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경남테크노파크, 산당공 등의 스마트 공장 통합 설명회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오는 3일까지 열립니다. 경남의 11개 시군 마을 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이 롯데백화점 마산점에서 내일까지 판매됩니다. NC 다이노스의 중심 타자로 활약을 펼쳤던 에릭 테임즈 선수가 NC를 떠납니다.
NC 다이노스는 테임즈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의 밀워키 브루어스와 1,600만 달러 규모의 단연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테임즈 선수는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타율 3할 4푼 9리, 124홈런을 기록하면서 NC의 선두권 진입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밀양 출신 최수봉 의사가 국가보훈처의 12월 독립운동가에 선정됐습니다. 최수봉 의사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의 거점이던 중국 단둥 등을 오가며 둥지를 규합했으며 1920년 12월 밀양경찰서에 폭탄 2개를 던졌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이듬해 대구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소형 무장헬기 체계 개발 시제기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카이는 지난 10월 소형 민수헬기 시제 1호기 제작에 들어간 데 이어 최근 소형 무장헬기 시제 1호기의 부품 생산에도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가 주관하는 소형 민수 무장헬기 체계 개발 사업은 2021년과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 관공업 생산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관공업 생산은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 장비와 금속 가공 분야 부진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감소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소매점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1% 증가했고 건설 수주는 1조 3천여억 원으로 218%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소방대원의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오는 20일까지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경남 16개 정신건강 전문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시군별로 지정된 정신건강 전문병원에서 소방대원들이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소방대원의 심리상담과 치료는 인제대학교와 창녕국립부곡병원 2곳에서만 진행됐습니다. 김해시가 국민안전처로부터 신도시와 산업단지 방범용 CCTV 설치비 5억 원을 확보해 모두 69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김해시는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을 수렴을 통해 이달 말까지 설치 지역 23곳을 확정하고 내년 3월 말까지 설치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김해 지역은 CCTV가 구도심에 집중 설치돼 신도시와 산업단지에는 CCTV 방범이 취약하다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창구 동읍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는 18억 원을 들여 45가지 종류의 농기계 132대를 갖추고 농민들이 필요할 때 농기계를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